좋아요, 구독.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는 오랜만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탈로 효성 TNC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원전주가 강한 반등세는 아닙니다만은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전주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 가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워스트,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이제 지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선위에서 그 분식회계 관련되는 걸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직 결론을 내기 전이죠. 근데 이 결론이 좀 나고 나면 뭔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체코나 폴란드 관련돼서 원전 얘기나 미국하고 이제 초도발주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쪽에 관련되는 뉴스들이 다시 펀더멘탈 쪽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가 좀 부각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이쪽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화력이 됐다든지 원전이 됐다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고개를 약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소음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매수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식 회계 이슈 아직 결론은 안 났죠.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11월 말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결과가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24년에 아직 두 발 남았다 이런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수주를 하는 얘기예요. SMR 쪽도 한 7천억 규모 정도로 지금 나올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서 한 2조 5천에서 3조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분기까지 해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체 금년 수주 목표 한 70에서 75% 이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조 5천에서 3조 정도를 한다고 보면 금년 이제 수주 목표를 다 채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발 중에 한 발은 미국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SMR, 이게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언제 11월 지금 말입니다만은 12월 중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총선 이전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11차 정기 원안에 들어가는 이제 신규 원전들 이런 얘기도 있고, 체코 얘기도 있고, 폴란드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 쪽이 조금 크죠. 체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쪽에서 3조, 한쪽에서 한 1조 내외로 0.5조에서 1.5조 왔다 갔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봤을 때는 4조 5천 정도를 체코, 폴란드에서 내년에 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제 체코 같은 데는 하나를 따면 그 다음에 추가로 원전을 한 3기 정도는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체코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거는 모멘텀이 있을 거다. 24년은 조금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 오래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드린 요 체코나 폴란드에서 원전 수주 기다려 여기도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쪽에서 동맹국 중심으로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최근에 온쇼어 전략이나 해가지고 미국 내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조 부분에서는 취약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우방국, 동맹국하고 조금 그 제조 동맹을 좀 하면서 원전 수주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도 한수원이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소송권이 약간은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관련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SMR 관련돼서 미국의 업체들이 있죠. 엑스에너지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하고 동맹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제조를 싼 값에 좋은 기술력으로 잘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동맹하면서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가면 24년도도 괜찮을 거고, 수주를 하면은 바로 이제 매출로 오는 게 아니고 26년 정도에도 또 체코 폴란드도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향후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까 SM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 하던 걸 이제 새로 이제 신규를 수주를 하면 그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7천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도 새로운 사업 영역이 좀 구축, 확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입니다. 차트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온 차트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고개를 지금 들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더라고요. 뭐 기관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진성 매수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왜냐? 제가 의심을 갖고 보는 거는 이거죠. 공매도 잔고율이 1.8%인데 이게 9월 달부터 급격히 올랐었죠. 공매도 상당히 오르면서 주가는 어땠습니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내렸습니다. 공매도가 오르니까 주가는 반대 흐름을 탔던 거죠. 근데 최근에 공매도 흐름을 보면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매수로 지금 보이는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환수하는 건지 외국인이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만은 얼마 흐르면 또 공매 잔고율이 숫자가 잡히겠죠. 그걸 보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정도 와 있네요. 그러니까 크게 높지도 크게 낮지도 않은 이런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22.9배잖아요. 뭐 한정 기술은 더 높습니다만은 22.9배라 하면은 코스피의 뭐 2배 이상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가에 거래됐다. 이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면 그렇죠. 항상 고점에서 역사적 밸류밴드 성장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고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forward PER로 봐도 여전히 높은 상태는 맞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만 가끔씩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0%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고개 들고 있는 센티멘탈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효성 TNC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류주 보면은 지수가 내려올 때 의류주가 가치주로서 조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개를 들었다가 최근에 2,400선에서 2,500선 넘어가서 조금 고개를 들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의류주는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효성 TNC는 스판덱스를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스판덱스가 중국에서 수요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반면에 중국 내에서 밖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스판덱스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간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진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효성 TNC 같은데 가장 좋은 얘기고 캐파 증설 새로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개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24년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H투자증권은 최선호를 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52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24년에도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거다. 요거 하나 보시죠. 요 회색으로 된 게 이게 스판덱스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흥국증권에서는 제목을 재밌게 잡았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온다 24년에. 그래서 석화업종에서는 유일하게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봤더니 외국인 기관 쌍끌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안 무너지고 계속 버티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계속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매장고율 1.0%입니다. 여기서 뭐 정체는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는 영향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진성으로 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밴드로 봐서 중앙 정도에 와 있고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포워드 PER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9.3배 이렇게 약간 낮죠. 펀더멘탈 주식이 맞고요. 목표 주가 대비 17%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탈로 효성 TNC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